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비뇨의학과 이동섭입니다. 페이로니 병은 요 해면체 부분의 위쪽에 석회화가 있다. 그럼 발기가 되면 위로 휘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페이로니 병이라고 하고 한글로는 해면체 결절이라고 하겠죠. 보통 유병률은 연구자마다 굉장히 다양해서 1%에서 10%라고 하는데요. 명확하진 않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본인도 모르게 과격한 성관계를 해가지고 성기가 한번 딱 꺾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해면체 내의 손상이 회복되는 과정에 석회화가 침착된다. 요런 게 이제 가장 유력한 설이 되겠고요. 듀피트라는 구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손바닥에 인대가 있는데요. 어떤 유전 소인을 타고난 사람이 그 인대의 석회화가 침착이 됨으로써 오그라드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제 페이로니 병이 유럽에서 또는 미국에서 연구된 바에 의하면 듀피트랑 구축과 관련된 유전성 소인이 있다라는 게 요즘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고요. 20대 또는 청소년들 성기가 휘어오면 이런 경우는 페이로니 병이라기보다는 선천적으로 성기 발달 과정에 요도 부분에 있는 근막이 발달이 잘 안 돼서 아래쪽으로 휘는 현상이 있죠. 그러나 페이로니 병은 아닙니다. 위 또는 아래로 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위로 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죠. 보통 좌우로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가장 심한 형태는 아래와 위로 휘는 것이 같이 동반된 경우가 있는데요. 그 휘는 포인트가 모래시계처럼 아주 짤록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걸 모래시계 기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증상은 발기했을 때 굉장한 통증이 있는 겁니다. 발기 통증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염증이 진행된다고 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좋아지는 과정에서 결절이 되고 그 결절 때문에 휘게 되는 거죠. 기간이 보통은 6에서 9개월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성결절 먼저 발생한다고 하고요. 그때는 정확하게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진행이 많이 되면 경성결절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 결절이 단단하면 단단하고 크면 클수록 많이 휘게 되겠죠. 문진에서 발기했을 때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먼저 본인이 발기가 된 사진을 찍어 오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각도로 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발기유발제 주사를 해면체 내에 하게 되는데요. 발기 통증이 있고 살짝 휘는 것 같아.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통증을 컨트롤 좀 해야 됩니다. 진통소염제를 준다거나 발기 개선제를 줘도 통증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 현재 저강도 충격파 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통증에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발기통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컨트롤 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페이로니 병의 진행을 막 막아주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는 견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기를 그 망곡의 진행과 반대 방향으로 견인을 해주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요. 국내에서 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해면체 내에 망곡이 진행되는 부분에 주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과거에는 칼슘 차단제를 주사를 했거든요. 그러나 현재는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벗어나는 그런 치료가 되고 현재 국내에 또 들어와 있진 않지만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세균이 분비하는 콜라겐 용해 효소가 있어요. 그 효소를 주사를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고가고 미국이나 유럽은 벌써 지금 이용되고 있는데요. 그 효과는 꽤 좀 괜찮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당장 수년간에는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온갖 약물이 많았어요. 비타민 E를 주기도 하고 파라아미노 벤조익 액시드라는 게 있어요. 그게 페이로니 병의 약물 치료의 대표적인 거고요. 그러나 효과는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급성기 때 발기 통증을 줄이고 저용량 발기 개선제를 준다거나 진통소염제를 준다거나 저강도 초음파 요법을 하고 있지 근본적으로 나중에 망곡이 되는 거를 잡지는 못해요. 페이로니 병은 처음에 발기 이제 통증으로 시작이 되고 망곡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성기가 보통
6에서 9개월인데요. 그런데 이제 관찰을 할 때 만곡이 진행되고 결절이 이제 만져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기력 감소가 좀 더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될 겁니다. 20도 이상의 만곡이 있으면 부부관계가 좀 어려워요. 휘어진 성기로 부부관계를 한다는 거는 남자나 여자나 다 통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진료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냐?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거예요. 이 수술적 요법은 핵심적인 게 부부관계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려면 20도 이내로 휘는 정도는 수술하지 않습니다. 20도 이상 휜다는 게 보이고 아니면 성기에 어떤 변형이 관찰되거나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되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성기의 피부를 귀두 뒤쪽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도려내고 근막을 절개해서 젖혀요. 그러면 백막이 나오겠죠. 일부러 도려낸 다음에 이거를 꼬매면 짧아지겠죠. 성기가 위로 찝어주는 거죠. 네, 맞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심하게 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잘라내요. 그 결손 부위를 제품화된 물질로 덮습니다. 이 이식 재료는 본인의 대퇴부 정맥을 이용하면 안전하긴 하겠죠. 그러나 수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흉터가 남고 대퇴부에 또 수술을 또 해야 되죠. 통증도 더 배가가 되고요. 아주 옛날에는 피하 조직을 이용해서 요걸 덮기도 했는데요. 나중에 우리 여드름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런 게 안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소심장막을 대기도 합니다. 수술은 90% 이상 거의 대부분 성공을 하는 것으로 봐야죠. 요 이식법 같은 경우에는 혈관과 신경을 다 들었다가 다시 나왔다가 안에 있는 해면체에 노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좀 큽니다. 이식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발기력이 10%에서 20% 정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고. 우리가 수술을 다 하고 나면 저용량 발기 개선제라든지 혈전 방지제 같은 아스피린 같은 거 복용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견인요법이 원래는 이제 중요한데요. 견인요법의 기계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좀 구매하기가 힘들고요. 최대한 시간 날 때마다 땡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발기가 되면 땡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기 개선제를 주는 거예요. 페이로니 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손상을 방지해야 되겠죠. 성기 꺾임 현상이 일어날 정도의 과격한 성관계로 발생을 하는데 건전한 성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